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제TV의 한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또 우리가 굵직굵직한 모멘텀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죠? 네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12월부터 2월, 그리고 뭐 한 4월에서 5월, 이때는 각광을 받는 섹터가 한 섹터가 있죠. 어떤 섹터일까요? 바로 이제 바이오 섹터입니다. 맞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사실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다가 다른 섹터들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약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요번 1월, 매년 1월에는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맨날 열리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밑에서 동면을 마치고 꿈틀꿈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 바이오 섹터의 주기를 좀 한번 보자면 지금처럼 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 사실 어느 정도 파동의 길이가 길게 나와줘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 바이오 모멘텀이 있는 기업군들은 죽지 않았어요. 네. 죽지 않고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빼꼼 들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는 바이오 대축제 JP모건 헬스케어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 40회죠. 40회 컨퍼런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10일부터 1월 이제 13일까지 어느 정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바이오 컨퍼런스 중 규모 자체는 최대 규모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개의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 기업군들이 참가를 하면서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물론 뭐 신약을 열심히 만들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주가 부양을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뭐 면역 강함이다 뭐 혹은 뭐 이중항체다 뭐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좀 이제 걸음마 단계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뭐 유럽 뭐 중국 이런 데에 비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 역시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실 가격 경쟁이나 뭐 다른 면으로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를 못 받고 있는 시장인데 기술하면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헤쳐나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종목들도 실제 굉장히 글로벌 제약사들, 큰 제약사들이 너네 거랑 같이 하면 우리가 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기업군들이 대면으로 참가하는 기업군들이 있고 비대면으로 참가하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면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떤 좀 가능성과 어떤 수혜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이 또 이제 만나가지고 또 얼굴 보고 얘기하면 또 얘가 또 달라지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죠, 사실. 카카오톡으로 얘기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만나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던 기업이 있고, 또 이제 투자를 받았던 게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또 공식 석상에서 못하는 얘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만나가지고 너 잘 되고 있니? 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또 돈 좀 필요하니? 이 정도만 좀 더 투자해주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와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은요 그냥 관계사 미팅만 한다고 합니다. 발표 따로 안 하고 그냥 이제 관계 있는 기업이랑 미팅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술수까지 이루어진다면 또 역시 주가 상승에는 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매년 1월에는 항상 이 기술 수출 이슈가 부각을 받죠. 네, 보면 기술 수출 이슈가 부각을 받고 그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주도주급 종목이 탄생을 하기도 하는데 언제나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랬듯이 비대면보다는 대면 미팅을 하는 기업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관련 기업군들 또한 저희가 순차적으로 또 정리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이 바이오 섹터 그리고 개별 바이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결국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를 필두로 암 학회부터 시작을 해서 1월부터 거의 6월까지 바이오 일정이 빡빡하게 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소외를 받고 싶다라고 한들 이슈와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기업군들을 잘 서치를 해놔야지 내년 상반기에도 조금 따뜻한 빨간불의 계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 모멘텀이 역시나 CES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년 사실 CES는 매년 열리죠. 매년 열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제가 실제 CES를 한 2번 정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CES를 2번 정도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정말 색다르워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이 기술력의 저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 정도 발전이 되면 정말로 5년 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 우리가 저런 날아다니는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전기차가 진짜 생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죠.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고 미래에 선보인 기술력 자체가 프리타임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단계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ES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 CES 안에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이런 하나의 이 노선도가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CES의 중요 행사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키워드는 크게 이제 5가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헬스케어,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 기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NFT, 스마트 홈 이렇게 5개의 키워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은 뭐 대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 뭐 LG, 뭐 두산, 뭐 SK 뭐 다 하는데 특히 이번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OLED 쪽이에요. 이 OLED가 사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각축을 벌이면서 서로 이제 언플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입장에서 LG께 필요한데 너네 거 안 써. 그 LG도 너네한테 안 줘. 하면서 이제 막 거래가 실제로는 밑으로는 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신기술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LCD 모니터 하면은 사실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백라이트를 줄인 게 OLED. 그래서 OLED가 각광을 받다가 요번에 이제 그 삼성은 이제 QLED 쪽으로 해서 QLED는 이제 반도체 소자, 빛을 내는 반도체 시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더 선명하고 더 많은 색을 낼 수 있어. 그리고 LG도 그에 또 상응하는 경쟁 제품들을 막 내면서 요번에 이제 OLED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 모터쇼라고 하잖아요. CES가. 그래서 맞습니다. 또 CES에서 모터쇼 부분은 또 한 대표님께서 자동차 부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모터쇼라고 하면 뭐 수소차,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뭐 UAM이라고 해서 도시망공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슉 날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통체증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 뭐 그런 것 키워드도 있는데 실제 지금 여의도에서는 그런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 한 장면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한 단계 기술력이 나와주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이런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기술 자체가 이번 CES에서도 다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의 첫 번째 기본 전제 조건은 5G, 6G 이쪽이 좀 가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망 자체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사실 꾸준히 나와줬었던 이슈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4년 전이죠. 4년 전, 5년 전에 그때 CES 갔었을 때도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CES에서 선보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이런 키워드도 보자면 실제로 가시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것들과 정말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잘 체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차적으로 관련주들을 좀 한 번씩 쭉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역시 JP모건 헬스케어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확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확정이다라고 한 3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맵신, 그리고 네오이뮨텍, 올릭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개별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뭐 심혈관 유전자 치료제, 뭐 간 질환 치료제, 뭐 흉터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 쪽으로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올릭스라는 기업을 저희가 시간이 아마 나중에 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신 플랫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여 기업 중에 올릭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파맵신하고 네오이뮨텍은 둘 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이제 머크사 맞습니다. 원래 유명하지만
머크사에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키투르다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것만 가지고 쓰기에는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너네들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파맵신하고 네오이뮨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업, 이 세 기업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고, 미정인 그 기업들은 뭐 녹십자, 뭐 SK바이오팜, 매드팩토, 나이뱅, 레고캠바이오 등등, NK맥스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으로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료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첫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허브인제 TV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참가를 하는 기업군들 위주로 보심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참가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는 기업군들과 미정인 기업군들 또한 당연히 간접적인 수혜를 받아서 움직여줄 수는 있겠으나 역시나 확실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CES 관련주들 또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정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 뭐 전자부문과 OLED 부분에서는 역시나 뭐 삼성전자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LG전자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훌륭해요. 그렇죠? LG 그룹주들이 이번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음 편에서 소개시켜드릴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 또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대기업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뭐 두산그룹 또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수소에 관련된 키워드 또한 마찬가지로 수소라는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수소 안에서도 이제 연료전지가 사실 굉장히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두산그룹은 연료전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 쪽으로는 뭐 만도, 라닉스, 대우부품, 뭐 지네틱스 등등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좀 가시적인 수혜를 받아줬었던 기업군들이 뭐 만도, KC, 모트렉스, LG전자 이런 기업군들 위주로 좀 수혜를 받아줬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 키워드 안에 다 있거든요. OLED, 뭐 자율주행, 수소, 배터리 이쪽으로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제로 브리핑 1탄은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2편에서는 저희 또 더 매력 있는 모멘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